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5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오면서 전 세계 시장이 첫 주가 참 안 좋은 그런 흐름 모습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5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도 10월 이후로 가장 긴 하락이라고 하네요. 미국 시장은 갑자기 하락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FMC 의사록 공개고요. 또 하나는 애플의 문제였습니다. 지난달에 제롬 파월의 FMC 회의 후 성명서 발표는 너무 좋았죠. 제롬 파월의 의장이 금리 인하를 언급했고 3번 정도까지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FMC 의사록을 실제로 보니까 논의는 했는데 내용이 좀 다르죠. 의원들은, 그러니까 연준 이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고 오히려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약화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를 좀 밀어냈었고요. 근데 애플이 아실 거예요. 영국계 그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투자이익을 하향했는데 중국에서 아이폰 15 판매가 부진할 거다, 이 부분이었죠. 중국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이 아이폰 쓰는 것에 대한 것을 제재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수요 부진으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오늘도 애플은 1.27%가 하락합니다. 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서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요즘 연일 상승인데요. 어제 3.94%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4% 육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 상승을 제한시키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10년 국채금리는 지난번 5%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 국채금리가 여러 부분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얼마 전 5%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4% 다시 올라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물론 내려갔다 올라오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건 사실이겠지만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돼볼 수 있고요. 어저께 12월 민간 부문 고용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16만 4천 명 증가했다고 하네요. 전월 대비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13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무려 3만 4천 명이 늘어났죠. 만약 이 민간 부문 고용이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런데 이게 늘어남으로 해서 금리 기대감이 또 약화되는 재료가 돼버린 거죠. 결국 미국 시장을 끌어올릴 재료가 없었던 거죠. 어제는 테슬라도 하락해서 기술주들이 지금 나스닥을 흔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금리 인하는 맞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롬 파월이 언급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금리를 많이 인하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했잖아요. 그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으니까 시장이 혼조세로 오는 거나 약간 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긴축 기조가 이제 완화 기조로 바뀌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금리가 몇 번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일단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컸던 부분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만 좀 해소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를 보시면 다우는 어저께 좀 올랐었어요. 0.7% 정도 올라서 이 음봉을 메우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저께 0.7% 정도 올랐었어요. 0.76%로 메우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비석형이 나와서 비석형이 나오면 추세 반전이기도 하지만 뭐 하락일 땐 상승으로, 상승일 때 하락.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죠. 애매한 위치입니다. 아마 음봉을 메워주려다가 5일선 맞고 밀린 것 정도로 해석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나스닥은 오늘 또 밀렸어요. 그래서 20에서 어저께 20에서 이탈했는데 오늘도 추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도 비석형이죠. 그래서 오늘이 어쩌면은 나스닥도 하락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자리가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좀 해보고 있는데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유가가 서부텍사스 중진유가 어제 72불까지 올랐죠. 근데 어제 그 뉴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유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 중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란과도 확전이 됐을 경우 유가는 90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번 유가가 어저께 3% 오른 이유가 이란에서 폭탄이 터졌죠. 그로 인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확전으로 가느냐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란은 한번 확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유가가 기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이라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어쨌든 유가가 오늘은 소폭 내렸지만 다시 20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90불을 제시하는 뉴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연일이 1315원에 터치하고 마감을 하는데요. 원달러가 올라오는 거는 아마 국채금리나 금리나 약화하고 관계가 있겠죠. 원달러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1312원, 어저께 1315원까지 갔고 지금은 1312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라와도 요 박스권이죠. 제가 볼 때 요 박스권 싸움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거든요. 1327원에서 여기 보시면 1289원, 그러니까 거의 한 뭐 50원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어저께도 음봉을 메워주고 올라간 십자 도지가 있었는데 오늘 또 오를 확률이 높아지죠. 여기에 대한 뉴스는 한 2원 정도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환율은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원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약세인 상태라 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잖아요. 근원 소비자 물가에서는 2% 정도가 정상인데 현재 4%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쨌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삼성하고 테슬라가 손잡았다 했고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CES 2024서 협력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겠죠. 스마트싱스 에너지 협업 계획을 발표해서 연합을 확대했다, 이 뉴스가 오늘 바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 삼성전자가 요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다 엉뚱한 데로 빠진 뉴스가 나와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재료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흑자 얘기 나오고 있죠. 반도체 흑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뉴스가 하나 뜬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세 번째로는 고객 예탁금 7조 증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사실 연초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예탁금이 늘었어요. 한 7조 정도 늘어서 59조 정도까지 됐습니다. 59조 5천억. 1년 7개월만 최대인데 이게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기 매수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과거에 1월달 코스피는 한 2.7% 정도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2.7%. 그러니까 근데 벌써 뭐 2.7%가 아니라 벌써 3% 넘게 빠졌죠. 2.7%는 6% 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기대감이 뭐 작용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부의 의제가 사실은 부양이잖아요. 그거 생각한다면 사실은 눌릴 때 매수의 기회일 확률이 높죠. 매수의 기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예탁금이 진 것 같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한 5천억 정도를 2차전지와 바이오에 집중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요즘 한 1조 6천억 팔아가지고 밀었지만 연기금은 또 예상 외 다른 행보를 좀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아마도 주가의 방향성이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나, 뭐 그런 해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